부산이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곳은 지역 건설업계가 될 걸로 보인다 하는데 왜냐하면 엑스포 참가국의 국가 간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2030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한다면 지역 건설업계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의 회장 정형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대한건설협회 언제 처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사업자의 품위 보전을 하며 또 상호 협력을 또 건설 업체 간에 같이 하고 있고, 또한 이 건설업자들의 그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건설 산업과 또 그러한 육성 발전에 공헌하고자 1945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으로 16개 시도회가 있고 부산광역시에는 196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부산에 954개의 종합건설업체 중에 553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요 업무로는 건설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과 건설업 등록 및 정부 위탁 사업, 그리고 회원사의 고충 해로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각종 사회 공헌 사업 등 지역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부산 지역의 건설업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부산 지역의 건설업계의 현상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지표가 바로 폐업률입니다. 폐업률, 예.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폐업한 부산 종합건설업체가 24개사로서 작년 기준에 비해서 작년에는 14개사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4개사에 대해서 10개사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72%라는 퍼센티지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또 건설 경기 안 좋고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빠진 이유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우선 이 건설 자재가 이 예년에 비해서 급등했습니다. 다른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 금리 인상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 세계적인 금리가 많이 오름으로 해서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 신규로 발생되는 PF 대출이 전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하락된 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중소건설업체들은 민간공사 및 지역광역공사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사실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말씀해 주이소. 예,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 공사 원가가 못 미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도 적자가 계속 쌓여서 경영단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신데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2030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는데 유치하게 되면 지역 건설사들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그래, 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경제 효과는 사실 여러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듯이 한 6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고요.
고용 창출 효과는 50만 명이 국내를 이제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 180일 동안 전 세계에서 5,0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과거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철도, 항만, 건설 등 기간 교통망과 또한 또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컬 시대의 국가 균형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부산 건설인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경제적인 효과는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지역 건설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엑스포를 유치하면 도로, 철도, 항만 등 기간 교통망이 우선 확충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또한 거기에 따라서 또 이 기반 시설들이 보통 이 지역 발전시키기 위한 이 시설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대형 공사들로 위주가 됩니다. 네네. 그러나 이 대형 공사들은 이 현행의 국가 계약국을 적용해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이 시공차면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엑스포에 필요한 건설 공사는 부산의 다수의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여 하게 되면 또 부산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국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기획자연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고시 기준을 좀 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또 부산에서도 부산시에서 또 이러한 사업을 대행해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서 열게 되면 각 나라가 국가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산 건설업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이 통상적으로 엑스포가 열리면 이제 이 45개사나 50개국 정도가 국가관을 짓는 이 공사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 국가관은 개최 도시의 규정과 또 법에 맞게 지어야 하고 또 2020년 중동 지역의 두바이 엑스포에서 우리나라 국가관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설계와 시공도 해왔고 또 현지 업체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국내 건설 관련 법과 규정이 밝은 우리 지역 건설업체도 공사 시공뿐만 아니라 엑스포 종료 이후에도 철거공사 또 지역 업체들이 직간접적인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업체가 엑스포 관련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또 이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기술과 디자인이 접목된 다양한 건축물이 부산에 생김으로써 지역 건설 기술도 한 단계 올리고 도시 미관도 또한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무래도 이제 발주를 하니까 뭐 턴키 방식이라고 하죠. 그냥 한꺼번에 다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많은 것이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부산 지역 시민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동안 부산 시민들께서 이 우리 건설업계는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네. 그러한 공기단축의 위주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 건설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있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잘못된 부분도 수정을 하고 또 안전하고 또 국민들이 또 만족할 수 있는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의 행사나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변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의회장이었습니다.